얘기를 마저 해나가 보겠습니다. 잔금 납부 후 4일 만의 일입니다. 낙찰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됐습니다. 상대 점유자에게도 송달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집을 비우라는 명령서가 상대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점유자는 낙찰자 외에 공식적인 제3자, 즉 법원에서도 집을 비우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자, 저는 인도명령 결정문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첫째, 채무자한테 집을 비우라, 인도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집을 비우라고 하는 첫 번째의 그 압박 카드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거 인도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절대 그 상대가 압박하는 내용은 없어요. 예. 이제 낙찰이 되었으니 누구누구에게 뭐 점유를 이전하라 뭐 기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도 명령은. 둘째, 강제 집행문. 그렇죠? 인도 명령문은 이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나옵니다. 법원에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집행관 계고를 나가요. 집행관 계고를 하면서 언제까지 비우세요라고 얘기를 다시 통보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통보. 자, 인도 명령은 서면으로 비우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강제 집행은 직접 강제 집행관이 가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요. 예, 점유자라면. 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낙찰자는 오전 10시 30분 해당 주택을 방문했다. 감정서상은 1층이지만 주차장 관계로 2층이나 다름이 없었다. 즉 뭔가 하면 1층에 주차장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이 여기에요.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이 주차장 높이 때문에 이 계단을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이지만 2층 같은 높이다. 요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받은 거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다. 당연히 이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문을 잡아당기니 문이 열린다. 문을 잡아당기는데 문이 열린다? 그럼 뭐지?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었을 때 방에서 온기가 느껴집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가까운 곳에 나갔나 싶은 거예요. 예. 자, 하지만 3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 메모지를 두고 나온다. 경매 낙찰자입니다. 기다려도 만날 수 없어 연락처를 두고 갑니다. 한편 시장에서 돌아온 채무자의 아내는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라 생각한다. 집안에 들어와 이런저런 내용을 남편에게 알린다. 저녁 7시 낙찰자에게 전화가 온다. 낯선 전화번호다. 네, 늘 푸른 빌라입니다. 연락처가 있기에 전화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서 메모만 두고 왔습니다. 최 누구 선생 맞으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조만간 한번 만나 뵈야 될 것 같은데 얘기했더니 언제쯤으로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 전 미리 전화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 연락처는 핸드폰에 찍힌 대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별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자, 낙찰자는 상대 점유자와의 통화를 끝내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합니다. 늘 생각해요. 상대는 통화 어감상 40대의 남자다. 거친 어감은 아니지만 전의를 상실했거나 속내를 꾹 숨기려는 듯 어색한 침착함이 나타난다. 즉 처음 전화통화에서 많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상상은 건물이다. 어떤 사람일까? 일단 만나봐야지 알 것 같다. 그쵸? 쭉 해서 타임 애프터. 자,
시간이 지나 낙찰자와 점유자는 상도동 사거리 카페 2층에서 오후 5시에 만난다. 해필 카페에서 만납니다. 점유자가 이곳 아파트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낙찰자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다. 테이블 6개 정도가 있는 작은 카페이며 낙찰자가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푹신한 쿠션이 있는 소파다. 낙찰자는 카운터 쪽을 응시한다. 여름철 오후 5시 때라 커피보다는 맥주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좀 있으니 낙찰자가 곧이어 점유자가 들어온다. 목소리가 굵직한 게 최고도 건장한 사람이 들어온다. 낙찰자는 그가 점유자일 것이라고 짐작을 한다. 그쵸? 뭐 이런 카페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낙찰자는 나타난 점유자가 근처의 아파트 현장에서 막노동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실 막노동할 사람처럼 안 보였습니다. 얼굴도 상당히 귀공자형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살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딱 언뜻 보면 이런 사람이 이런 경매를 당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큰 체격에 수려한 외모, 중저음의 목소리, 깔끔한 매너. 전혀 이런 빌라에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시간이 없어 이렇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사 계획은 세우셨나요? 했더니 대책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통상 경매까지 들어갈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으리라 보는데요. 라고 했더니 월세집이라도 구하려고 이렇게 아내와 난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감도 이제 끝이 나니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깝깝합니다. 깝깝해. 소액 임차인에도 구해놓고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경매 들어간 지 일주일에 한 달 후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아서 손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라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뭔가 하면 명도 상대자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요거를 캐치해내야 됩니다. 요런 거를. 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세입자인지 누구인지 전입자가 전입이 돼 있던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경매 끝날 때까지 있으라고 할걸. 즉 뭔가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4월 1일이다. 이러면은 요전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경매가 낙찰되고 나면 한 보통 1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빠져나간 거예요.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기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럴 염치도 없는데 오케이 일단 넘어갑니다. 괜찮습니다. 말해보세요. 그쪽에서 줄 수 있는 시간을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빠른 명도를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저는 뭔가 상황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도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이면 당신이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가 도리 아닙니까? 라는 얘기로 꺼냈습니다. 자, 이거 첫 제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하고 다음 장으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